자, 이제 비문학 집중 특강 9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해와 관련된 문제, 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사실적 사고 영역이고요. 또 문제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왜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지, 출제진의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도 그것을 이겨내야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빠른 정답, 정말 빠바에 해당하는 것,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는 10가지 유형 가운데서는 이제 9번째 세부 내용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했고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보기 또는 뭐 역시 선지의 구성들 꼼꼼하게 잘 따져 보아야 되겠죠. 분명 모순되는 거예요. 빠르다와 바르다라는 것은 빨리 읽다 보면 정보를 놓칠 수 있고 바르고 꼼꼼하게 읽다 보면 빠르게 읽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제 훈련에 의해서 이게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시계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고도의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고 또 하나 역시 실패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말처럼 조금씩 역시 틀려도 보면서 내가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내가 요거 풀 때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을 선지 읽기 그리고 네모 읽기, 지문 읽기 이런 것에 대한 역시 요령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역시 유형들을 모아서 푸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일치 문제로 역시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굳이 팁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지문은 길이에 따라서 단문은 400자, 장문은 1000자 정도의 길이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답의 위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아무래도 중간 이후 이제 이런 데에서 정답이 아주 많고요. 정말 중간 부분일 때도 있고 드물게도 처음부터 바로 답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이게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요게 뭔가 좀 이상해. 이런 것들을 따로 좀 표시를 해두시면서 물론 선후 관계를 따지면 선지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만 중심 소재도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가장 위험한 건 첫 문단을 가장 오래 읽는 거예요. 첫 문단을 너무 오래 읽지 않도록 왜 그게 답이 나올 가능성,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중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이 이제 좁혀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서 함정일 가능성. 그래서 함정일 가능성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가장 많은 함정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과도하게 결합시키는 게 있어요. 분명히 A는 A고 B는 B인데 A 때문에 B거나 B 때문에 A는 아닐 수 있어요. 또한 인과관계일지라도 순서, 정말 A 때문에 B, 즉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런 거 우리가 말이 되는데 합격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나오는 거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비교 대상이 되는 거 있어요.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될 때에는 항상 좀 주의해 줘요.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 읽고 다 이해하겠다라는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좀 편하게 일단 읽고 끝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분에만 너무 집중해서 읽다 보면 뒤에 정보를 놓치거나 시간이 정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도 시간부터 선지 읽기부터 그리고 표시, 흔적을 남겨두고 일단 의심해 보는 거. 무조건 뭐 받아들인다 이런 것보다는 의심하면서 여기에서 함정이 나올 수 있어. 이런 데서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흔적을 남겨두는 뭐 별표도 좋아요. 뭐 화살표도 좋아요. 뭐 V자도 좋아요. 이렇게 스스로의 흔적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72번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지문이 좀 길어요. 그리고 이 글로도 매우 매력적인 이게 원래는 구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던 북한의 말과 글, 북한의 말과 글이라고 하는 구교과서의 설명문이 되겠죠. 벌써 뭐 주장한다라기보다는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말이 어떠냐 이런 게 이질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뒤로 가면서 또 다른 주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소개하는 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 이질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확실히 이제 북한 말과 우리말은 첫 번째 뿌리는 같다. 어디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뿌리는 같아. 하지만 이제 6.25,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변으로 인해서 결국 언어의 이질화가 생기죠.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체제의 차이라고 보아요.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북한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러시아어나 혁명으로서의 어떤 무기 이걸 흔히 유물론적 언어관이라고 하는데 언어도 살아있는 힘이 있고 언어도 어떤 사물이고 언어는 무슨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는 한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와는 이제 언어가 점점 달라져서 지금 우리가 북한 말로 보면은 비슷한 것도 많지만 톤의 차이 특히 북한은 막 이런 인민들이 막 이렇게 이런 막 종갓나 새끼들 자 이렇게 비속어도 엄청 많고요. 어떤 톤의 차이가 어떤 강하게 막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북한 말의 차이를 이제 우리와 구별하는 것은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언어 이질화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이런 북한 말과 관련된 지문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올 거라는 거죠.